정치 흥신소. 대한민국 정치의 모든 것을 샅샅이 풀어드리는 봉도사의 정치 흥신소.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얘기, 가장 핫한 얘기죠. 그런데 이분 얘기 나오면 1+1 쫓아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 얘기하면 열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열받는 두 분 모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고재열, 뭐죠 여기는 직업이? 기자입니다. 기자. 시사인 기자. 그래서 두 분 열받는 양지열, 고재열, 정복열. 정복열. 따끈따끈해지는데 갑자기. 예, 따끈따끈해지죠. 우병우. 예. 대단한. 앞뒤로 똑같은 우병우. 대단한 우병우예요. 그러게요. 예. 진짜 아직까지도 뭔가 사법 처치가 안 됐고 특검이 영장도 피해 나갔던 인물. 여기서 제가 한번 확 질러갖고 그냥 명예훼손을 한번 먹고 한번 붙을까요? 그래야지 이게 좀 끄집어 나올 것 같은데. 변호해드릴게요. 제가 무료별로. 아니 여기서 기사 쓰고 무료별로.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우병우 이름이 처음 등장했을 때 같이 등장했던 이름이 진경준, 홍만표 이런 그렇죠. 이름이었어요. 그분들 지금 이제 빵에서 열심히 학교 다니고 있는데. 구속돼갖고 그분들 구속된 지 지금 6개월 넘었어요. 이미 6개월 동안 살아있는 거야. 네. 사실은 그 나비 효과가 나왔을 때 진경준 나왔을 때가 그 중간 단계가 우병우 전 수석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화제가 되기 전에 이미 화제의 인물에 올랐었는데 무슨 화장품 대표였었죠? 그때 네이처 리퍼블릭. 네이처 리퍼블릭. 예. 누구였죠? 그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또 오래돼갖고. 그러니까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기 이전이었죠. 예. 지난해 초에 그게 터져가지고 그 사건이 나비 효과로 이제 바람이 불면서 그럼 진경준이라는 사람을 추천해준 사람은 누구냐? 홍만표. 우병우 전석. 우병우 예. 전석이 민정 비서관일 때 검증을 제대로 안 한 것이었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어떤 국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다가 그게 또 넥슨으로 튀었다가 홍만표로 튀었다가 했는데 박 전 대통령으로 튀었는데 아직도 우병우 전석은 건재하죠. 현재까지는. 그게 진경준 사태에서부터 예. 심지어 원조 법꾸라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되고 그리고 이제 곧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요. 태종태세 문나세 세종연주인밖에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왕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오래전인데 우병우 아직 구속 안 됐어요. 아니 영장 한번 이제 특검에서 청구를 했었으나 그때 당시로는 기각이 됐고 특검에서 그러나 이제 마지막 한마디 박영수 특검이 그랬죠. 검찰에서 재청구하면 반드시 구속될 만큼 수사가 사실은 이루어져 있다. 거의 재발부가 확실시 된다. 네. 예. 자 지금 무슨 기사가 또 떴습니까? 근데 기자가 얘기해야지. 열받는 고재열. 이 우병우 그리고 단독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재밌을 텐데요. 뭐 여러 가지 기사들 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것은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여러 가지 이렇게 사찰을 벌린 와중에 스키 선수 사찰을 했어요. 박재혁 선수인데 그래서 이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의 어떤 뭐 회장이나 이제 간부로 거론되던 이름인데 근데 이 사람을 사찰을 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최순실 쪽에서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국정농단과의 관계성을 밝혀주는 이제 그런 기사여서 저는 좀 주목을 했는데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한 건을 보면은 구조가 이 문체부 감사 담당관이 문체부 이렇게 문제 제기 이제 민정수석실에 문제 제기한 사무관과 주무관을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안 했느냐 그러면서 불러다가 뭐 양말도 벗기고 신발도 벗기고 한 뭐 그런 사안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다시 우병우 전 수석이 화제가 되는데 저는 그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는 거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우병우를 국정농단과 관련된 어떤 그런 그 주요 축으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하나 잡범으로 그냥 몰아붙이는 거 아닌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큰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을 때 한두 가지만 인정하면은 그냥 이걸로 가자. 해서 왜냐하면 그래서 이거는 사인이 맞았겠구나. 왜냐하면 그동안에 대통령 관련해서도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다가 물론 이제 압수수색을 해준 건 아니지만 임의 제출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협조 유일하게. 이것들은 이게 다 아구가 맞으려면은 이거는 이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용어 팍팍 튀어나와요. 뭐 아구가 맞고 설계가 되어 있고 싸게 가고. 그래서 이게 우병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그냥 멈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들었습니다. 요 얘기를 우리 청취자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게 간다. 대충 검찰과 어느 정도 선에서 안 갈 수는 없고
이런 정황이 있다고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 게 지금 문제가 된 게 특별감찰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있었던 데랑 예. 다르게 특별감찰반이라 그래서 민정수석인 우병우 전 수석 직속으로 두었던 어떤 별동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거냐면 검사하고 전직 뭐 경찰하고 예. 세무에서 파견이 된 한 15명 정도로 특별감찰관을 꾸려서 정치적 역사는 이랬었죠. 상설 특검을 하자 그러니까 그걸 살짝 물타기 하면서 그렇죠. 야, 그 상설 특검까지 갈 거 뭐 있냐 그래서 여당이 주장을 해서 특별감찰반을 만들자. 근데 문제는 이 특별감찰반이 공직자 비리하고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 수집만 할 수 있어요. 수사권이 없어요. 근데 굳이 그 자리에 반장을 검사 출신을 앉히고 예. 물론 청와대 행정관도 앉혀 있었고 그거를 지휘를 우병우 수석이 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 했는데 그때 벌어진 일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서 들어준 일, 예. 청와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안 했다는 이유로 감사관을 감찰반에서 다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갑자기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영장도 없이 컴퓨터 다 뒤지고 책상 서랍 다 뒤지고 신발 벗어봐, 양말 벗어봐 하고 예. 신체 수색까지 했었죠. 그 감사관 그래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다시피 했고 다른 감사관 또 불러다가는 감사관 후임이 왔을 거 아닙니까? 후임이 예. 왔더니 너 가족은 무사해야 될 거 아니냐. 탈탈 어허. 털어버리면 큰일 난다. 협박을 대놓고 했다라는 거예요. 민정수석에서요? 민정수석실 밑에 특별감찰반에서. 특별감찰반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전수석이 그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황을 보고 사실 특검에서 유일하게 압수수색에 성공했던 부분도 뭐냐면 특별감찰반 사무실은 청와대 안에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밖에 있는 특별감찰반 사무실까지는 압수수색을 예. 했고 이번에 검찰에서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대장이 이석수의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석수의 특별감찰관. 그러니까 이걸 이중으로 만들어 놓은 헷갈리게 거예요. 만들어, 헷갈리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법에 따라서 특별감찰관실도 만들어 놓고 예. 또 민정수석실 밑에 특별감찰반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특별감찰반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특별감찰반 양말 털고 신발 털고 털탈 털은 데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직계로 있었던 그렇죠. 특별감찰반.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수집만 한 게 아니라 직권을 어마어마하게 남용을 해서 고문일보 직전까지 고문일본 해서 직전까지 했고 협박까지 했고 사람을 신발을 왜 벗깁니까? 그리고 아니 신발 치수제 갖고 아디다스 하나 사줄 모양이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이 조직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 사직동 팀까지 거슬러 예. 올라가거든요. 예, 사직동 팀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전에 두 분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우리 정치 1도 모르는 분들이 헷갈립니다. 나도 헷갈리는데. 근데 좀 자, 섹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섹시한 부분 얘기하기 전에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샵 1035 문자 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장전 84 하면 쏴주세요. 장전 준비하시고 샵 1035 84 와다닥닥 터지는 소리가 들리죠. 자 DD1215님 역시 고기자님이네요. 믿고 봅니다. 열일해 주세요. 당연히 열일해 주죠. 고재열. 예, CH12님 양언니 반가워요. 양언니는 또 뭐야? 지난번에 우리가 양언니라 그랬는데 보내기 전에. 예, 이인숙님 정치를 알아야 올바른 사람 뽑을 수 있는데 정치쇼 듣다 보면 많은 정보 얻어갈 수 있어서 좋아요. 자 김상희님 항상 출첵이요. 옆 방송에서 넘어와서 매일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이민 온 거예요. 그러게요. 예. 어느 방송인지 제가 얘기할까요? 저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이전의 자유가 있죠. 헌법 1조 2항에 있죠. 3237님 인천 11번 마을버스에서 정치쇼 나옵니다. 승객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봉도사님. 자 인천 11번 마을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폭탄 날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섹시한 거 가시죠. 네. 따끈따끈한 섹시한. 사직동 팀을 해체하고 예. 특별감찰반을 만든 게 문재인 전 민정수석 당시예요. 네. 그럼 왜 그런 걸 만들었을까 의문이 되실 텐데 예. 여기서 이 범위가 중요합니다. 이런 걸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아까 얘기하셨듯이 수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정보 수집만 하는데 대상이 중요합니다. 대상. 대통령 측근과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사검증을 위한 이제 밑자료를 하는 건데 그 문체부의 사무관, 주무관이 고위공직자입니까? 네, 그분들이 궁금해서 보면 고위공직자죠. 궁금해서. 네, 그렇게 이분들이 이 대상이 돼야 될 이유가 없고 이제 심지어 감사 담당관도 이제 그럼 누군가 오달 준 거네. 그렇죠. 아까 이제 네. 박 누구요?
그 감찰반 털었다고 하는 최순실의 부탁을 받았을 거라 추정되는 박재혁 스키 박재혁. 선수. 네, 스키 선수. 그거 옛날 우리가 막 응원했던 선수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그 분을 사찰을 했다는 거예요. 사찰한 거지. 특별감찰반에서. 그러니까 조사를 공무원이라면 우리가 조사라는 말을 붙일 수 있지만 이들의 업무 범위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면은 그냥 사찰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례로 나온 게 그거잖아요. 변호인 예. 영화 노무현 예, 전 대통령 CJ. 다룬 영화 예. CJ 그래서 징계를 하라고 공정위에다 얘기를 했더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징계를 하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그 담당자를 또 좌천을 시켰고 공정이. 예, 공정위원을 좌천을 시켰는데 아, 우리 방송 그만두고 우병우 잡으러 갑시다 그냥. 이건 방송에 꼭뭔 의미가 있어? 잡아와야지. 서울 사무소로 발령을 낸 거예요. 예. 근데 서울 사무소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괴롭힙니다. 서울 사무소의 직원들 근무 근태 기록을 다 뒤져가지고 보니까 그 직원들 중에 한 사람이 병가를 제대로 안 내고 휴가를 썼다. 그러니 네가 책임을 져라. 그럼 뭐야? 나중에 왔는데. 아니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고 기자가 지금 지적한 것처럼 그거 해라고 만들어놓은 데가 아니거든요. 아니, 특별감찰반이. 이 특별감찰반이나 이런 데서 정보 수집하려고 들어오면 딱 기록을 이렇게 놔야 돼요. 그 근태 기록 이런 거 출근 퇴근 기록을 딱 코너링이 좋았음, 코너링이 나빴음, 코너링이 좋았음. 운전 어떻게 하냐? 근데 진짜 아시겠지만 이게 특별감찰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공무원들은요. 사실 이 검사들이 지금은 특별감찰반이지만 예. 이 사람이 검사가 와 있고 겁나죠. 또 검찰로 들어갈 건데 예. 이게 법이 완전히 의미가 없는 겁니다. 원래 일반인들도 사실은 그러고. 영장 받고 압수수색하려면 법원 허락 받아야 되는데 네. 말을 못하는 거예요. 딱 공무원들이. 나가고 특별감찰반 예를 들어 양검사입니다. 목소리 딱 깔고 그러면 일단 공무원들은 쫄아요. 당연하죠. 그 점심 쫄면 먹어야 돼. 이분들이 자, 이렇게 한번 저한테 사찰 나왔어요. 우리 양검사가 저한테 정봉주 씨 목소리 딱 깔고. 봉도사 다 쓰세요. 있는 대로 다 쓰세요. 뭐를 돈이요? 알잖아요. 있는 대로 볼펜 줄 테니까 다 쓰세요. 다 생각나는 대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아 진짜 겁먹어요. 아니 이게 제가 뭐냐면요. 실화예요. 제 친구가 공직자인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기관인지는 말을 안 할게요. 갑자기 데려가더니 볼펜 한 자루 주고 A4 용지 몇 장 주더니 밑도 끝도 없이 다 쓰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진짜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앉아서 초등학교 때 잘못한 것까지 다 써. 근데 그 아니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조모시기 깡패 같은 선생님이 있어요. 딱 수업 들어가고 시작하잖아요. 공부 가르치기 싫으니까 앞에 30분 까먹고 어떻게 까먹는 줄 알아요? 눈 딱 내리깔고 이상한 책 보는 놈들 일어나. 아니 그럼 수학 영어 시간인데 수학책 봐도 이상한 책이죠. 이른바 빨간 책 봐도 이상한 책이죠. 그러니까 일어나 그럼 한 애가 슬그머니 일어나요. 더 안 일어나? 그리고 30분 동안 일어나네. 그러면 결국 50명 다 일어나. 다 이상한 것까지 다 사실 그거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무서운 거죠. 아. 자, 그래서 지금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언론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의 태도는 뭐냐는 거예요. 검찰 태도는. 그 조홍천 의원이 이제 재밌는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거를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봤을 때 아주 기본이 지금 안 돼 있다. 일단 청와대에 있다가 청와대 파견했다가 복귀한 검사들을 예. 그들을 일단 조사해라. 그리고 지금 바로 밑에 있는 민정비서관 윤장석 민정비서관 예. 이분이 이제 그 특별감찰반의 김종현 반장 이분도 검사 출신인데 거기에 직속 상관이었고 예. 그런 이제 그 담당자 조사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데 우병우가 어떤 식으로 이 관여했는지를 보려면 김순환 검찰총장 그리고 이영렬 중앙지검장 지금 이제 특수본부장이지만 예. 그리고 또 검찰국장 통화를 했지 않느냐. 통화를 했잖아요. 내역을 조사해라. 이게 핵심이지. 그러니까 몸통인데 예. 왜 이런 거 놔두고 격까지만 지금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근데 심지어 아마 이것도 이제 검찰이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 나와야지만 동력이 생겨서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청와대에 그 건을 가지고 가다가 그냥 뭐 반응이 없으면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하려다가 지금 이제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그리고 이 특검에서 했던 수사 내용들도 이제 다시 좀 환기가 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수사가 좀 더 지척이 될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우리가 우병우 구속하라고 촛불을 들 수는 없고 자범 수준 아니에요. 그 정강 주식회사 정강 얘기하고 그래서 우병우 구속하라고 성냥불 정도
근데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금 드러나 있는 부분들은 예. 결국 그 자체만 놓고 봤으면 굉장히 심각한 물론 중범죄지만 예. 뭐 직권을 남용해서 어떻게 증거. 그런 일을 합니까? 예. 하지만 그게 개인 비리에 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왜 그런 일을 벌였느냐. 사실 지금 그 서기관들 그 청와대 예. 서기관들을 괴롭힌 것도 문체부 서기관들을 괴롭힌 것도 우전수석 개인적인 민원 청탁 때문에 봤다라고만 기사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연결돼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검찰 관심은 올라가고 있고 그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정봉재 정치쇼가 터는 중 아니에요. 자, 그럼 2890님 문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2890님 그럼 우병우 전 수석이랑 통한 검찰총장 수사 대상이 안 되나요? 2020님 정치쇼에 처음 들어왔어요. 정치 전혀 몰라서 갑갑했는데 쉽게 풀어주신 자주 와서 들어야겠습니다. 9790님 뽕구사 정치쇼 꿀잼이에요. 자 오늘 함께하신 양호님 양지열 변호사님 또 열받아 하는 분 고재열 기자님 다음 시간 또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만 데다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열만 내려 가요. 어쨌든 우병우 털자. 결론 내고. 그러면 이제 잡아드리자. 톱니다. 곧 잡으러 갑시다.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 팟. 고품격 직업 파헤치기 방송 잡담.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사주 명리학으로 풀어보는 핫이슈 톡톡사주. 재미 팟팟 고릴라 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정봉재 정치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분들 정치평론가 소개하기 전에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분들은 역시 청취자분들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샵 1035.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문자 발사 장전 준비하시고 쏘세요. 샵 1035.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이분들 소개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했으면 좋겠는데. 혼자 하세요 그냥 그러면. 자, 박상병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 박사네요. 예 나와서 죄송합니다. 첫 개구가 간단치 않습니다. 예, 만만치 않으시네요. 가봅시다. 그래. 자, 이종훈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TV에서 이거 보는 라디오인지 모르고 머리 내리고 오신 거죠? 아닙니다. 오늘 보는 라디오라는 거 사전 공지 받고 왔습니다. 근데 일부러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TV 출연 안 할 때는 보통 이제 이런 편한 차림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냥 편한 아니, 차림으로 머리 왔습니다. 내린 거 얘기했더니 옷 얘기를. 머리 예 머리는 이제 방송 출연 TV 출연할 때는 올리죠. 예, 알겠습니다. 자, 0250님 정치에 별 관심 없었는데 요즘은 관심 많아졌어요. 정치쇼 덕분입니다. 011님 문자 안 쓸 수가 없어요. 저 정치 8급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한 10일만 들으면 구단됩니다. 2338님 저도 거주 이전의 자유를 누립니다. 옆방송에서 넘어왔어요. 정치쇼 재밌네요. 9330님 봉도사님 운전 중 라디오 돌다 깜짝 놀랐습니다. 깔깔깔 시원하게 뻥 뚫리는 방송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대선인 얘기인데요. 박 교수님, 박 박사님. 네. 박사인데 어디 강의는 안 나가세요? 강의 나가죠 당연히. 강의도 나가세요? 그럼 강의 나가죠. 학교 그렇게 방송 출연해서 벌고 강의 나서 벌고 뭐 몇 프로는 안 됩니다. 몇 프로 안 돼요?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방송료 얼마 됩니까? 우린 많이 줘요. 왜 SBS 와갖고 방송료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데 TBS 가서 얘기를 해야지. 딴 데는 아예 문제를 제기 안 해요. SBS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있을 정도로 많이 SBS는 그냥 이거 건물 한번 봐보세요. 주는 게 조금 더 줘라. 그런데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것 같아요. 대선 얘기하시려니까. 아니 정봉재 의원님은 많이 받는 모양이죠. 저요? 예. 저는 워낙 뭐 돈이 많으니까. 목소리 조금만 힘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네. 대선 얘기하시려니까. 이게 지금 대선이요. 좀 아쉬운 대목이 지금 여러 다른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이를테면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 재판 문제도 남아 있고 세월호 있고 하다 보니까 우병우도 있고 우병우도 있죠. 대통령 선거 전국이 조금 이제는 좀 정책으로 갈 때가 됐어요. 우리 국민의 눈높이가 정책. 그러니까 이거 이를테면은 각 후보들의 비전이라든지 예. 추구하는 시대 정신의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구체적인 정책을 놓고 한번 우리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분위기가 됐는데 시간도 얼마 없잖아요. 없죠. 워낙 큰 사건에 묻히다 보니까 이게 뭐 나와서 다른 얘기 하다 보니까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느냐 안 서느냐 이런 것에 빨리 우리는 정치로 갑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로 가기 위해서 마이크를 이종훈 박사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대세 확정이죠 거의?
아 그렇다고 봐야죠. 예. 예, 뭐 이제 오늘 이제 충청권에서는 약간 그래도 이제 그 안희정 지사가 좀 앞설 거고 좀 약진을 할 것 같긴 해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남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영남은 역시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2등 싸움이 치열해요. 예. 2등도 안희정이 조금 높을 거라 그러던데. 안동 아니 뭐 벌써 아세요 그렇게? 아니 내용은? 그 이제 여론조사 관측.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네. 또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제 후보라고 불러야죠. 이재명 후보가 안동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부울경이 많고 대구 경북이 작다 보니까 네. 별 영향 없이 안희정이 또 2등할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조금 아닐 수도 있다라고 좀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재명 아니다가 아니라 아닐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근데 그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역시 그쪽 지역 분들은 또 뭐 바람직하진 않으나 예. 지역 정서가 좀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른바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이 남이가 2등할 정치.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봅니다. 오호. 예, 예. 저는 아마도 예. 안희정 후보 쪽으로 갈 겁니다. 2등은. 2등은 어디 영남에서요? 아니 뭐 영남도 그렇고 대체 전체도 다. 아니 수도권은 좀 이따 또 여쭤볼 거예요. 그러니까 영남. 영남권도 저는 예외는 아니다. 자 왜냐면은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를 지지한다 이런 개념을 떠나세요. 적어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이건 당위 명제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니죠. 자. 이종훈 박사님이 얘기했는데 바로 디스를 하시네. 그냥. 비싸죠.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이게 지금 봐보세요. 민주당은 예. 1등 후보에 대해서 2등 후보잖아요. 예. 2등 후보의 전략이 뭘까요? 차차기. 그렇죠. 2등 후보는 제일 중요한 차차기를 키워내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2등을 해서 혹시 결선 투표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 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집을 수 있는 후보가 지금 볼 때는 이재명보다는 안희정이 낫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국민 지지율이 높으니까. 아하. 그런데 50% 밑으로 안 빠지잖아요. 근데 문재인. 이렇게 우리가 싸우고 있지만은 막상 뚜껑을 다 열어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50% 넘어서 결선 투표 안 갈 것 같아요. 이미 광주에서도 생각보다 한 5% 10%더 나왔잖아요. 들어왔고 생각보다도 훨씬 더 안희정 후보가 예. 많이 떨어졌죠. 아하. 그래서 과연 영남 쪽에 뭔가 이 관심보다는 결선 투표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결선 듭니다. 투표 안 갈 것으로 보인다. 본다, 네. 박상병 박사님이에요? 성함이 박상병 박사님이에요? 팬이 들어와갖고. 아니 모르셨어요? 아니 제가 모르는 게 뭐 죄입니까? 눈에서 레이저 쏘세요. 그래도 SBS 앵커 좀 되시면은 그래서 이 오시는 분들이 이런 정도는 그래도 숙지를 하고 이게 오셔야 돼요. 네거티브예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모르는 척해야지 이름을 더 기억을 합니다. 여기요. 자 이종훈 박사님 궁금한 게 자 아니 조금 그 반론 좀 제기해도 반론 돼요? 제기예요? 예. 반론 제기하지 말고 고춧가루 뿌리세요. 예. 게다가 예. 지역 정서도 지역 정서인데다가 그리고 이 부울경 지역에 아시다시피 이 산업단지가 많아요. 예. 그쪽에 약간 그 진보 성향의 근로자들, 조직도 많을 뿐만 노동자들. 아니라 네. 예, 근로자들도 많고 그분들은 역시 이재명을 더 좋아한다. 역시 그러면서 저를 가르치면서 정봉들 지지한다 이럴 뻔했어. 자 잠깐만요. 9365님 어머나 박상병 박사님 팬이에요. 정치쇼에서 듣게 돼서 반가워요. 박상병 박사님 이제 자주 나오실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 고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예, 자주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김정사님, 이종훈 박사님 TV에서 많이 뵀어요. 반갑습니다. 5765님, 이런 분들 우리 환영해. 지식 도매상들, 소매상 말고 평소 조용히 라디오 듣다가 정치쇼 시간은 볼륨을 높여서 주위 사람들과 같이 듣습니다. 1시간 동안 이거 들으면요. 스트레스 완전 풀려서 일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져요. 이게 창조 경제야 이게. 아니 일 손 놓고 지금 이 라디오 듣는데 예, 그러면 그리고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1시서부터 본격적으로 또 6시까지 하고 칼퇴근하고. 예, 취지는 좋습니다. 창조 경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정치도 아는 것만큼 아니 보입니다. 그런데 대선 얘기 언제 하시려고 지금 자꾸 대선 이렇게.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희정을 지지했던 사람이 지금 문재인 쪽으로 네. 대세가 갈 거라는 거 아니에요. 1위가 문재인 될 거다. 결선 투표 가요 안 가요? 결선 투표는 안 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면 봅니다. 궁금한 네. 게 이제 이거예요. 안희정을 지지했던 사람,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문재인한테 갈 것 같아. 네. 안희정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문재인을 지지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문제인 거죠. 뭐 전 아주 그냥 심플하게 네. 간단하게 3분의 2는 안철수에게로 갈 것이다. 안희정 지지했던 사람이요? 예. 전 그렇게 봅니다. 오. 그렇네요.
저도 한 3분의 2 정도는 간다고 봅니다.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분이 이거 갖고는 안 싸워요? 그렇네요. 3분의 2. 이거는 뭐 그 수가 저는 더 많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뭐 3분의 2는 충분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렇죠. 박상병 박사님은 아마 90%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그 얘기 거예요. 참아 못하고 저는 상당수가 가려워 봐요. 3분의 2. 왜 그러냐면은 지금의 민주당은요. 그냥 민주당이 아니라 대선 후보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는 후보가 있는 것이에요. 1위? 그냥 정당 원오브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는 정당입니다. 예. 이 정당에서 2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수가 1위에 대한 강한 반대 세력이에요. 반문 정서가 있는 분들이다. 그렇죠. 안티 문재인 세력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정당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탄핵 정국이잖아요. 탄핵 정국의 중심은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의 중심에 있었어요. 자, 이 열기를 모아서 이 정당에서 1위와 2위가 싸우는데 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게임 끝난 거잖아요. 문재인은 안 돼. 2위는 반문 정서를 갖고 누구를 할까 하다가 보니까 반문 정세 타수의 사람들이 정서가 중도 또는 보수가 많아요. 타수 그 성향 자체가 보니까 안희정이 있네. 맞아 안희정이야. 안희정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희정을 지지했는데 떨어졌어요. 결선도 못 갔어. 이 사람들 상당수는 문재인 지지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안희정과 비슷한 성향의 지지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안철수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박상병 박사님이 박상병 박사님 답지 않게 약간 종편적 발언하셨거든. 반론 기회 드릴게요. 반론 동의해도 돼. 뭐 이제 퍼센트는 거의 비슷하게 보는데요. 내용은 좀 다르게 이제 보는 거죠. 다르게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도 사실은 이제 그 비문계가 꽤 있잖아요. 반문이 아니라 비문 살짝 이제 마사지 하셨나요? 그렇죠. 뭐 아주 노골적인 반문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비문 세력이 이제 꽤 있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문재인 캠프 쪽에 약간의 좀 전략적인 오류라고 생각해요. 어찌됐건 이 사람들을 다 끌고 안고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쳤다. 경선 과정에서 너무 안희정을 세게 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감정이 지금 굉장히 상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본선 때 다 한 대 모아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문쪽에서 전략을 잘못 썼다. 그게 좀 여의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됐건 형님이 그 부분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문재인한테 안 가고 아까 차라리 얘기했듯이 밖으로 간다. 3분의 2가 그러니까 차마 탈당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몸은 민주당 안에 있지만 마음은 좀 외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재밌는 것이 우리가 이 구도에서 만약에 여야 싸움으로 간다. 대선 구도가 이를테면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다. 홍준표 문재인 약간 진짜 홍준표 젊었을 때하고 비슷하게 생기셨네. 제가요? 네. 칭찬하는 거겠죠. 그거 알아서 새겨서 들으세요. 만약에 이번 대통령 선거도 역대처럼 여야 싸움으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라 치고 홍준표 후보로 됐다고 칩시다. 홍준표와 만약에 문재인의 싸움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문재인한테 가겠지만 그러면은 안희정을 찍던 사람들도 차마 홍준표를 찍겠습니까? 그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안철수가 나오기 때문에 안철수는 제3지대에 있는 것이고 다소 안희정 후보와 상당히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거기다가 강한 야권의 속에서도 강한 문재인 정서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딱 저기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수가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디스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투표 성향은 객관적 정서를 그렇죠. 보여주는 성향은 안철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죠. 저는 평상시에 박상병 박사님을 좀 훌륭하게 봤는데 오늘 좀 실망스러운데.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대단히 훌륭한데. 그래요?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농담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 박상병 박사님은 저 안철수 후보 얘기 나오면 약간 살짝 흥분하시기 때문에. 친 아니에요? 약간 디스카운트해서 들으셔야 돼요. 저 친 안쪽에 약간. 친 아닌지 아닌지 제가 확인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친 아니죠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렇게 안철수. 친 안철수 쪽이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3지대 후보가 나와서 이 판을 엎지 않으면은 평론가들은 그렇게 지지 발언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지가 아니라 방송 끝내고 일단 나가주셨으면 좋겠는데. 제3지대가요. 저는 제 소신은 그러니까 오늘 웬만한 그런 말 잘 안 합니다만 그냥 농담을 하신 거죠? 그럼요. 제3지대가 나와서 양쪽에 있는 이념 싸움, 진영 싸움, 또 지역 싸움 이 판을 엎지 않으면은 이 탄핵 정부에서 만들어졌던 국민의 정치 공간을 확장 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 알겠습니다. 이 판을 깰 수 있는 것이 마침 보니까 제3지대가 만들어져요. 저는 유승민도 괜찮습니다. 제3지대에 누가 나와서 좀 만들어서 정치를 한번 좀 뒤집어 신문을 깨는 정치를 한번 이번에 보십시다. 그래서 제3지대를 상당히 옹호하다 보니까 이종원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방송이니까 중립적 위치에서 객관적 평가를 지지는 지지고 논평은 객관적으로 해야 되죠. 자, 샵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방송 정봉재 정치쇼 듣고 계십니다. 박상병 박사님, 이종훈 박사님, 정치평론가 대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기호님 두 분 말씀 공감되네요. 자, 객관적으로 이분들이 지지 성향을 따라서 객관적 상황 분석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4933님 라디오가 아니라 고릴라로 밖에서 듣고 있어요. 덕분에 데이터 빵빵 쓰고 있는데 아깝지 않습니다. 자, 고릴라 다운받으시면요. 앱이죠. SBS 라디오 앱 고릴라 다운받으시면 편히 들을 수 있습니다. 6477님 세 분의 달변인 나를 유혹하는구나.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자, 택시 기사님 웰컴. 그다음 버스 기사님 웰컴. 굴삭기 기사님 웰컴. 주부님들 웰컴. 정치 모르는 분들 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종훈 박사님. 네. 아까 박상명 박사님 개인적으로 제3지대에 좀 후보가 잘 나와서 판을 좀 엎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무슨 얘기냐. 적폐청산을 위해서 한쪽의 입장에서 분명히 하는 그런 후보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네. 주장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네. 객관적 상황이 홍준표 거의 확실시되는 거 아닌가요?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뭐 그렇게 일단 봐야 되겠죠. 예, 그다음 유승민 예. 바른정당 됐고 네. 안철수 거의 확실하고. 네. 이 세 분이 묶일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묶일 가능성보다는 누가 포기하느냐를 이제 우리가 관측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져요. 누가 포기할까요? 일단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뭉칠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있습니다. 유승민 네. 후보는 마음은 또 자유한국당으로 가 있잖아. TK 정서 때문에. 자유한국당 마음이 가 있다기보다는 예. 그쪽의 세력이 좀 사실은 탐나는 거죠. 자유한국당의 지지 세력이 탐난다. 네, 그건 거죠. 그럼 왜 탈당을 했어요? 이제 어찌됐건 그런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의외로 좀 학자적인 그런 그 양심 같은 걸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예.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소신하고 다른 것을 좀 잘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탈당은 한 거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세가 지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력을 좀 확장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 그 친박들 좀 빼고 어떻게 좀 나와 탈당해서 이쪽으로 좀 와주면 좋겠는데 골반 이 사람들이 빼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지금 저 사람들 어떻게 좀 데려올까 그게 아마 최대 고민일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그쪽 세력이 좀 붙어줘야 그러니까 대선 본선 자금 문제도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돼요. 되고. 현실적으로 아시잖아요. 선거 예. 치르는 거. 그러니까 그럼요. 대선 돈 없이 선거 본선 못 가서 치르거든요. 사실은 15% 이상 득표를 해야 100% 보전이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고 뭐 10% 이렇게밖에 못 받으면 보전을 완벽하게 못 받기 때문에 이 바른정당 같이 지금 당세가 약하고 뭐 정치 자금이 부족한 이런 정당으로서는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갈 자유한국당. 건지 말 건지를 지금 아주 실존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예, 우리가 세 당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저는 합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런데 합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단 박사님. 조건이 있어요. 예. 홍준표 후보가 친박을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합치지 않습니다. 왜? 합쳐본들 이거는 제로섬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더 옥죄일 수 있는 예. 방법이 되기 때문에 친박은 정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겠다. 근데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또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홍준표 후보로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예. 당은 홍준표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가 나가는 거죠. 임명진 위원장은. 자, 박사님. 네. 궁금한 게 지난번 김무성 15일쯤인가요? 김무성 의원과 홍준표 지사가 만났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겉으로는 김무성 의원이 자유한국당 쪽으로 갈 것 같은데 대부분이 바른정당 의원님들이 수도권 의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의원들은 국민의당과 함께하자. 그리고 후보는 자유한국당하고 함께하자. 그럼 바른정당이 깨지나요? 아니죠. 바른정당 안에는 지금 유승민 후보도 이 후보 단일화 문제를 원점에서 고민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어제 그랬잖아요. 원점에서 고민하겠다. 예. 뭐 쉽게 말하면은 이전처럼 자유한국당하고 뭐 보수부 단일화 이런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친박의 정리가 안 된 상황 속에서 유승민 후보 혼자만 단일해가지고 이기지도 어려워요. 이기기도. 예.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얘기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김무성 의원이 만난 것도 그 문제를 한번 타진해 본 거예요. 될 경우에는 단일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친박을 좀 정리하고. 그 단일화하고는 여력이 있으면은 국민의당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뭐냐면은 과연 홍준표 후보가 친박을 정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정봉재 정치쇼. 자,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자, 문자 장전하시고 발사 준비하시고 샵 1035 문자 발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슬기님, 야, 이런 분들 참 우리가 촛불이 이렇게 엄청난 이 시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싸워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이네요. 예. 네. 그 다음 또 정답이에요. 9790님, 거짓말 안 하는 후보, 정직한 후보 뽑고 싶어요. 이제는 그전엔 잘 몰랐어요. 누가 거짓말 안 하는지 정직한 후보인지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확히 알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알죠. 왜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어떻게 알아요? 정말로 대통령의 차질이 실제 중요한 거구나.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냐. 이런 후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반되는 예. 그런 품격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냐니까 정답이 안 나오네. 어떻게 알지? 정봉주의 정치쇼가 있어서 아는 거예요. 한수벽 모든 게 봉도사 때문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0101님 오늘 처음으로 오프닝부터 쭉 들었는데 시원하네요. 내일부터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을게요. 9585님 저 택시기사인데 손님들 의견 들어보면 아직 결정 못한 분들 많더라고요. 그분들께 알려주세요. 정치쇼 들으면 판단이 설 수 있다. 그죠? 10일만 들으면 정답을 안다. 이래볼까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정말로 리더의 차질이 중요한 겁니다. 아하. 우리 국민들이요. 예. 한 리더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미지에만 절대로 속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100% 국민 대한민국 무슨 준비된 여성 리더십 이런 거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들의 그 내용이 있는지를 국민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박 대통령과 같은 이미지에 속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좀 당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이 이종훈- 대목에서요. 저는 사실은 국민들에게도 약간 쓴소리를 좀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2012년 대선 때 저 방송 나가서 정말 열심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찍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허. 그런데 찍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속 안 됐어요? 아니, 구속까지는 안 됐지만 약간 불이익은 됐습니다. 어찌됐건. 근데 그래도 끝내 찍으시더란 말이죠. 아, 국민의 선택인데. 아,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들도 늘 언제나 현명한 건 아니더라. 깨어 있어라.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잘 뽑으셔야 됩니다. 예. 진짜. 자, 그래서 우리가 구도를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누구를 선택하면 좋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환경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자, 홍준표, 유승민 하나 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라 그러냐면 전제는 친박을 정리해 줘야 된다. 네. 홍준표 후보가. 자, 또 하나는 안철수 의원이 계속 주장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보수 후보 안 나온다. 나올 수 없다. 힘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보와 중도 쪽에서 문재인 대 안철수 1대1 구도가 된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그건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이죠. 네, 희망사항인데 솔직히 냉정히 보자고요. 당세가 예. 38석밖에 안 돼요. 아하. 그거 가지고 집권했다라고 치자고요. 정권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의석수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야당들에게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라는 거예요. 좀 어리버리할 것 같았더니 아주 예리하게 얘기하시네. 저는 여러 개 봤는데요. 예리하게 봤어요? 보는 저는 무척 시각이- 예리하게 봤거든.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 예를 들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내가 만들겠다. 그게 뜻대로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선 끝나기 전에 예.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그림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른바 연정이든 뭐든 간에 아하. 예, 뭐 연대든 예. 그런데 이런 거네. 예. 축구 선수가 90분을 뛰어야 되는데 15분 뛸 체력밖에 안 돼. 그렇죠. 일단 국가대표 만들어 주세요. 그럼 90분 뛸 수 있는 체력을 그때 만들겠습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럼요. 아하. 그리고 이번 대통령은 정말로 준비가 잘 돼 있는 대통령이 아니면 힘들죠. 예, 힘들어요. 난관을 헤쳐나가기 인수위원회 어렵습니다. 기간이 없잖아. 인수 기간이 그렇죠. 없이 5월 9일 선거 끝나는 저녁 8시 발표나는 10시 이후에 그 다음날 5월 10날 00시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면서 바로 출근해야 되잖아요. 게다가 예. 총리, 장관 후보자 곧바로 발표해야 되고 예. 곧바로 또 인사청문회 해야 되고 그런데 야당들만 쫙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되겠냐는 알겠습니다. 4533님 총알 한 방 나갑니다. 봉도사님 입담에 내내 웃습니다. 김수경님 집값 내려주는 분으로 뽑고 싶어요. 신혼 부부집 장만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자, 이런 세상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다음에 3527님 저희 가족은 정치쇼 듣고 누구 찍을지 정했습니다. 이명무님 생각이 표현되는 말을 잘 들어봅시다. 그리고 선택합시다. 야, 이런 분들이 대통령 나와야 돼. 예? 아니 근데 뭐 3527님은 앞으로 이 방송 안 들으시겠네요. 왜? 이미 결정을 다 해버리셨잖아요. 결정을 해도요. 정말 내 결정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네. 확인하는 거죠. 저는 또 계속. 해석이 다른 게 그것도 주식삼단 그러니까 저희 가족은 정치 쇼도 없고 누굴 찍을 정했잖아요. 예.
앞으로 더 들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알리려고 알려라. 그러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 앞서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볼륨을 키워서. 예, 볼륨을 키워서 오늘 정봉재 정치쇼 박상병 박사님, 이종훈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뵙고 현명한 국민, 그다음에 똑똑한 국민이 될 때까지 정치쇼 달리겠습니다. 갑니다. 쫙! 반 털었다고 하는 최순실의 부탁을 받았을 거라 추정되는 박재혁 스키 선수. 네, 스키 선수. 그 옛날 우리가 막 응원했던 선수 같은데. 그러니까 그 분을 사찰을 했다는 거예요. 사찰한 거지. 특별감찰반에서. 그러니까 조사를 공무원이라면 우리가 조사라는 말을 붙일 수 있지만 이들의 업무 범위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면은 그냥 사찰이 되는 거죠. 그또 다른 사례로 나온 게 그거잖아요. 변호인 예. 영화 노무현 예, 전 대통령 CJ. 다룬 영화. 예. CJ 그래서 징계를 하라고 공정위에다 얘기를 했더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징계를 하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그 담당자를 또 좌천을 시켰고 공정이. 예, 공정위원을 좌천을 시켰는데 우리 방송 그만두고 우병우 잡으러 갑시다 그냥. 이런 방송해갖고 뭔 의미가 있어? 잡아와야지. 서울 사무소로 발령을 낸 거예요. 예. 근데 서울 사무소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괴롭힙니다. 서울 사무소의 직원들 근무 근태 기록을 다 뒤져가지고 보니까 그 직원들 중에 한 사람이 병가를 제대로 안 내고 휴가를 썼다. 그러니 네가 책임을 져라. 그럼 뭐야? 나중에 왔는데. 아니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고 기자가 지금 지적한 것처럼 그거 해라고 만들어놓은 데가 아니거든요. 아니, 특별감찰반이. 이 특별감찰반이나 이런 데서 정보 수집하려고 들어오면 딱 기록을 이렇게 놔야 돼요. 그 근태 기록 이런 거 출근 퇴근 기록을 딱 코너링이 좋았음, 코너링이 나빴음, 코너링이 좋았음. 운전 어떻게 하냐? 근데 진짜 아시겠지만 이게 특별감찰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공무원들은요. 사실 이 검사들이 지금은 특별감찰반이지만 예. 이 사람이 검사가 와 있고 겁나죠. 또 검찰로 들어갈 건데 예. 이게 법이 완전히 의미가 없는 겁니다. 원래 일반인들도 사실은 그러고. 영장 받고 압수수색하려면 법원 허락 받아야 되는데 네.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딱 공무원들이. 나가고 특별감찰반 예를 들어 양검사입니다. 목소리 딱 깔고 그러면 일단 공무원들은 쫄아요. 당연하죠. 그 점심 쫄면 먹어야 돼. 이분들이 자, 이렇게 한번 저한테 사찰 나왔어요. 우리 양검사가 저한테 정봉주 씨 목소리 딱 깔고. 봉도사 다 쓰세요. 있는 대로 다 쓰세요. 뭐를 돈이요? 알잖아요. 있는 대로 볼펜 줄 테니까 다 쓰세요. 다 생각나는 대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겁먹어요. 아니 이게 제가 뭐냐면요. 실화예요. 제 친구가 공직자인데 예. 어느 날 갑자기 어느 기관인지는 말을 안 할게요. 갑자기 데려가더니 볼펜 한 자루 주고 A4 용지 몇 장 주더니 밑도 끝도 없이 다 쓰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진짜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앉아서 초등학교 때 잘못한 것까지 다 썼어요. 아니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조모시기 깡패 같은 선생님이 있어요. 딱 수업 들어가고 시작하잖아요. 공부 가르치기 싫으니까 앞에 30분 까먹고 어떻게 까먹은 줄 알아요? 눈 딱 내리깔고 이상한 책 보는 놈들 일어나. 아니 그럼 수학 영어 시간인데 수학책 봐도 이상한 책이죠. 이른바 빨간 책 봐도 이상한 책이죠. 그러니까 일어나 그럼 한 애가 슬그머니 일어나요. 더 안 일어나? 그리고 30분 동안 일어나래. 그러면 결국 50명 다 일어나. 다 이상한 것까지 다 사실 그거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언론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의 터의 어떤 뭐 회장이나 이제 간부로 거론되던 이름인데 근데 이 사람을 사찰을 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최순실 쪽에서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국정농단과의 관계성을 밝혀주는 이제 그런 기사여서 저는 좀 주목을 했는데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한 건을 보면은 구조가 이 문체부 감사 담당관이 문체부 이렇게 문제 제기 이제 민정수석실에 문제 제기한 사무관과 주무관을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안 했느냐 그러면서 불러다가 뭐 양말도 벗기고 신발도 벗기고 한 뭐 그런 사안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다시 우병우 전 수석이 화제가 되는데 저는 그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는 거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우병우를 국정농단과 관련된 어떤 그런 그 주요 축으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하나 잡범으로 그냥 몰아붙이는 거 아닌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큰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을 때 한두 가지만 인정하면은 그냥 이걸로 가자. 해서 왜냐하면 그래서
이거는 사인이 맞았겠구나. 왜냐하면 그동안에 대통령 관련해서도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다가 물론 이제 압수수색을 해준 건 아니지만 임의 제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협조 유일하게 대해서. 예, 이것들은 이게 다 아구가 맞으려면은 이거는 이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용어 팍팍 튀어나와요. 뭐 아구가 맞고 설계가 되어 있고 싸게 가고. 예, 그래서 이게 우병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그냥 멈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들었습니다. 예. 요 얘기를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게 간다. 대충 검찰과 어느 정도 선에서 안 갈 수는 없고 예. 이런 정황이 있다고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 게 지금 문제가 된 게 특별감찰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있었던 데랑 예. 다르게 특별감찰반이라 그래서 민정수석인 우병우 전 수석 직속으로 두었던 어떤 별동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거냐면 검사하고 전직 뭐 경찰하고 예. 세무에서 파견이 된 한 15명 정도로 특별감찰관을 꾸려서 정치적 역사는 이랬었죠. 상설 특검을 하자 그러니까 그걸 살짝 물타기 하면서 그렇죠. 그 상설 특검까지 갈 거 뭐 있냐 그래서 여당이 주장을 해서 특별감찰반을 만들자. 근데 문제는 이 특별감찰반이 공직자 비리하고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 수집만 할 수 있어요. 수사권이 없어요. 근데 굳이 그 자리에 반장을 검사 출신을 앉히고 예. 물론 청와대 행정관도 앉혀 있었고 그거를 지휘를 우병우 수석이 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 했는데 그때 벌어진 일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서 들어준 일, 예. 청와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안 했다는 이유로 감사관을 감찰반에서 다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뭔 일 뭐랬냐면 갑자기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영장도 없이 컴퓨터 다 뒤지고 책상 서랍 다 뒤지고 신발 벗어봐, 양말 벗어봐 하고 예. 신체 수색까지 했었죠. 그 감사관 그래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다시피 했고 다른 감사관 또 불러다가는 감사관 후임이 왔을 거 아닙니까? 후임이 예. 왔더니 너 가족은 무사해야 될 거 아니냐. 탈탈 어허. 털어버리면 큰일 난다. 협박을 대놓고 했다라는 거예요. 민정수석에서요? 민정수석실 밑에 특별감찰반에서. 특별감찰반에서. 그거 이제 우전 수석이 그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황을 보고 사실 특검에서 유일하게 압수수색에 봉도사의 정치 흥신소. 대한민국 정치의 모든 것을 샅샅이 풀어드리는 봉도사의 정치 흥신소.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얘기 가장 핫한 얘기죠. 그런데 이분 얘기 나오면 1+1 쫓아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 얘기하면 열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열받는 두 분 모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고재열 뭐죠 여기는 직업이? 기자입니다. 시사인 기자. 그래서 두 분 열받는 양지열, 고재열, 정복열. 정봉열 따끈따끈해지는데 갑자기. 예, 따끈따끈해지죠. 우병우. 예. 대단한 앞뒤로 똑같은 우병우. 대단한 우병우예요. 그러게요. 예. 진짜 아직까지도 뭔가 사법 처치가 안 됐고 특검이 영장도 피해 나갔던 인물. 여기서 제가 한번 확 질러갖고 그냥 명예훼손을 한번 먹고 한번 붙을까요? 그래야지 이게 좀 끄집어 나올 것 같은데. 변호해드릴게요. 제가 근데 무료별로. 아니 여기서 기사 쓰고 무료별로.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우병우 이름이 처음 등장했을 때 같이 등장했던 이름이 진경준, 홍만표 이런 그렇죠. 이름이었어요. 그분들 지금 이제 빵에서 열심히 학교 다니고 있는데. 구속돼갖고 그분들 구속된 지 지금 6개월 넘었어요. 이미 6개월 동안 살아 있는 거야. 네. 사실은 그 나비 효과가 나왔을 때 진경준 나왔을 때가 그 중간 단계가 우병우 예. 전 수석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화제가 되기 전에 이미 화제의 인물에 올랐었는데 네, 무슨 화장품 대표였었죠? 그때 네이처 리퍼블릭. 네이처 리퍼블릭 예. 누구였죠? 그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또 오래돼갖고. 그러니까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기 이전이었죠. 예. 지난해 초에 그게 터져가지고 그 사건이 나비 효과로 이제 바람이 불면서 그럼 진경준이라는 사람을 추천해준 사람은 누구냐? 홍만표. 우병우 전석. 우병우 예. 전석이 민정 비서관일 때 검증을 제대로 안 한 것이었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어떤 국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다가 그게 또 넥슨으로 튀었다가 넥슨으로 튀었다가 홍만표로 튀었다가 했는데 박 전 대통령으로 튀었는데 아직도 우병우 전 수석은 건재하죠.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심지어- 진경준 사태에서부터 예. 심지어 원조 법꾸라지 김기춘 전 예. 비서실장이 구속되고 그리고 이제 곧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직까지 얘기하지 마요. 태종태세 문나세 세종연주인밖에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왕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오래전 일인데 우병우 아직 구속 안 됐어.
안 됐어요. 영장 한번 이제 특검에서 청구를 했었으나 예. 그때 당시로는 기각됐고. 기각이 됐고 어. 특검에서 그러나 이제 마지막 맞죠. 한마디. 박영수 특검이 그랬죠. 검찰에서 재청구하면 반드시 구속될 만큼 수사가 사실은 이루어져 있다. 예, 거의 재발부가 확실시 된다. 네. 예. 자, 지금 무슨 기사가 또 떴습니까? 근데 예? 기자가 얘기해야지. 열받는 고재열. 이 우병우 그리고 단독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예. 재밌을 텐데요. 뭐 여러 가지 기사들 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것은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여러 가지 이렇게 사찰을 벌린 와중에 예. 스키 선수 사찰을 했어요. 박재혁 선수인데 예. 그래서 이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태도는 뭐냐는 거예요. 검찰 태도는. 그 조홍천 의원이 이제 재밌는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거를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봤을 때 아주 기본이 지금 안 돼 있다. 일단 청와대에 있다가 청와대 파견했다가 복귀한 검사들을 예. 그들을 일단 조사해라. 그리고 지금 바로 밑에 있는 민정비서관 윤장석 민정비서관 예. 이분이 이제 그 특별감찰반의 김종현 반장 이분도 검사 출신인데 거기에 직속 상관이었고 예. 그런 이제 그 담당자 조사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데 우병우가 어떤 식으로 이 관여했는지를 보려면 김순환 검찰총장 그리고 이영렬 중앙지검장 지금 이제 특수본부장이지만 예. 그리고 또 검찰국장 통화를 했지 않느냐. 통화를 했잖아요. 내역을 조사해라. 이게 핵심이지. 그러니까 몸통인데 예. 왜 이런 거 놔두고 격까지만 지금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근데 심지어 아마 이것도 이제 검찰이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 나와야지만 동력이 생겨서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청와대에 그 건을 가지고 가다가 그냥 뭐 반응이 없으면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하려다가 지금 이제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그리고 이 특검에서 했던 수사 내용들도 이제 다시 좀 환기가 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수사가 좀 더 지척이 될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우리가 우병우 구속하라고 촛불을 들 수는 없고 자범 수준 아니에요. 그 정강 주식회사 정강 얘기하고 그래서 우병우 구속하라고 성냥불 정도? 근데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금 드러나 있는 부분들은 예. 결국 그 자체만 놓고 봤으면 굉장히 심각한 물론 중범죄지만 예. 뭐 직권을 남용해서 어떻게 중범. 그런 일을 합니까? 예. 하지만 그게 개인 비리에 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왜 그런 일을 벌였느냐. 사실 지금 그 서기관들, 그 청와대 예. 서기관들을 괴롭힌 것도 문체부 서기관들을 괴롭힌 것도 우전수석 개인적인 민원 청탁 때문에 봤다라고만 기사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연결돼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검찰 관심은 올라가고 있고 그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정봉재 정치쇼가 터는 중 아니에요. 자, 그럼 2890님 문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2890님 그럼 우병우 전 수석이랑 통한 검찰총장 수사 대상이 안 되나요? 2020님 정치쇼에 처음 들어왔어요. 정치 전혀 몰라서 갑갑했는데 쉽게 풀어주신 자주 와서 들어야겠습니다. 9790님 뽕구사 정치쇼 꿀잼이에요. 자 오늘 함께하신 양호님 양지열 변호사님 또 열받아 하는 분 고재열 기자님 다음 시간 또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만 데다 가는 것 같은데. 예, 열만 내려가요. 어쨌든 우병우 털자. 결론. 그러면 이제 잡아드리자. 톱니다. 곧 잡으러 갑시다.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팟 고품격 직업 파헤치기 방송 잡담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사주 명리학으로 풀어보는 핫이슈 톡톡사주 재미팟팟 고릴라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정봉재 정치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분들 정치평론가 소개하기 전에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분들은 역시 청취자분들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 성공했던 부분도 뭐냐면 특별감찰반 사무실은 청와대 안에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밖에 있는 특별감찰반 사무실까지는 압수수색을 했고 이번에 검찰에서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대장이 이석수의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석수의 특별감찰관. 그러니까 이걸 이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헷갈리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법에 따라서 특별감찰관실도 만들어 놓고 또 민정수석실 밑에 특별감찰반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특별감찰반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특별감찰반 양말 털고 신발 털고 털탈 털은 데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직계로 있었던 그렇죠. 특별감찰반.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수집만 게 아니라 직권을 어마어마하게 남용을 해서 고문일보 직전까지 했고 협박까지 했고 사람 신발을 왜 벗깁니까? 그리고 아니 신발 치수제 갖고 아디다스 하나 사줄 모양이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직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 사직동 팀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예, 사직동 팀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전에 두 분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우리 정치 1도 모르는 분들이 헷갈립니다. 나도 헷갈리는데. 근데 좀 자, 섹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섹시한 부분 얘기하기 전에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샵 1035 문자 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장전 84 하면 쏴주세요. 장전 준비하시고 샵 1035 84 와다닥닥 터지는 소리가 들리죠. 자, DD1215님 역시 고 기자님이네요. 믿고 봅니다. 열일해 주세요. 당연히 열일해 주죠. 고재열. 예, CH12님 양언니 반가워요. 양언니는 또 뭐야? 지난번에 우리가 양언니라 그랬는데 보내기 전에. 예, 이인숙님 정치를 알아야 올바른 사람 뽑을 수 있는데 정치쇼 듣다 보면 많은 정보 얻어갈 수 있어서 좋아요. 자, 김상희님 항상 출첵이요. 옆 방송에서 넘어와서 매일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이민 온 거예요. 그러게요. 예. 예. 어느 방송인지 제가 얘기할까요? 저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이전의 자유가 있죠. 헌법 1조 2항에 있죠. 3237님 인천 11번 마을버스에서 정치쇼 나옵니다. 승객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봉도사님. 자, 인천 11번 마을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폭탄 날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섹시한 거 가시죠. 네. 따끈따끈한 섹시한. 사직동 팀을 해체하고 예. 특별 감찰반을 만든 게 문재인 전 민정수석 당시예요. 예. 그럼 왜 그런 걸 만들었을까 의문이 되실 텐데 예. 여기서 이 범위가 중요합니다. 이런 걸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아까 얘기하셨듯이 수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정보 수집만 하는데 대상이 중요합니다. 대상. 대통령 측근과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사검증을 위한 이제 밑자료를 하는 건데 그 문체부의 사무관, 주무관이 고위공직자입니까? 네, 그분들이 궁금해서 보면 고위공직자죠. 궁금해서 네, 그렇게 이분들이 이 대상이 돼야 될 이유가 없고 이제 심지어 감사 담당관도 이제 그럼 누군가 오달 준 거네. 그렇죠. 아까 이제 네. 박 누구요? 그 감찰